안녕하세요. 오로지 합격을 위한 강의 오합입니다. 기출문제 강의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선과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 원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최단거리로 목적지에 가려는 심리.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증 실현의 법칙. 먼저 득을 얻는 쪽을 선택하려는 심리. 맞습니다. 3번, 고차 선호의 법칙. 넓고 깨끗한 곳으로 가려는 심리. 아닙니다. 동선과 관련된 원칙에 고차 선호의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집합의 원칙, 군중 심리에 의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는 심리.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안전 중시의 법칙, 위험하거나 모르는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 심리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입지적 특성에 따라 소매 점포 유형을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구분하기도 한다. 업태와 이들 입지 유형의 연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백화점, 집심성 점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집심성 점포는 도시 중심에 입지해야 유리한 경우였죠. 백화점이나 대형 서점이나 귀금속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화훼점은 집심성 점포가 아니라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했습니다. 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특정 지역에 입지해야 유리한 경우였죠. 그래서 화훼점이나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봉구 도매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은 산재성 점포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산재성 점포는 분산해서 입지해야 유리한 경우였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발소, 목욕탕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가구점은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는 점포가 맞습니다. 집재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경우였죠. 그래서 먹자골목이나 가구점 같은 점포가 이 집재성 점포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넬슨의 소매입지 선정 원리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동일한 점포 또는 유사 업종의 점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집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집재성 점포의 경우에 유리하다. 자, 이렇게 유사 점포가 모이면 고객 흡입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누적적 흡입력을 말을 하는 거였죠. 집재성 점포 동반유인 원칙과 묶어서 설명했었죠.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상이한 업종의 점포들이 인접해 있으면서 보완 관계를 통해 상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인접하면 고객 흡입력이 증가하더라. 바로 양립성에 관한 설명이고요. 보충 가능성 원칙과 함께 묶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매 점포의 입지 조건에 대한 평가로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점포의 전면이나 출입구에 단차가 있으면 출입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맞는 설명이죠. 단차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요. 2번, 도로에 접한 점포의 정면 너비가 깊이보다 긴 장방형 형태가 가시성 확보에 유리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장방형 형태라는 것은 즉 도로와의 가로 전면이 넓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입지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3번, 경사지 지역인 경우 소비자가 거주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부 위치보다 상부 위치가 더 유리하다. 틀린 설명이었죠. 경사지 지역인 경우에는 상부보다는 하부가 더 유리한 입지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특정 점포만의 건축선 후퇴는 점포에 대한 가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는 설명이죠. 건축선이 후퇴하게 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번, 부지나 점포 평면의 형태는 원형이나 삼각형보다 죽은 공간의 발생이 작은 직사각형이 좋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입지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도로와의 전면, 가로의 전면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앞의 문제 보기와 겹치는 부분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곡선형 도로의 커브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3번, 경사진 도로에서는 상부보다 하부가 유리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일방통행 도로, 가시성과 접근성 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는 건너편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 라고 해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용적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부터 아셔야 되겠죠?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면적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면적이 있었죠.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 면적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상 5층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층별 바닥 면적은 250제곱미터로 동일하다고 했죠. 지상 1층 부속 용도에 하나는 주차장 면적이 50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지상 1층에 해당하는 면적은 250에서 주차장 면적 50을 빼야 되고요.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따로 빠지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 250제곱미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건축물 연면적이 1200이 나오게 되고요. 이 1200을 대지 면적인 300제곱미터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용적률 4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의 주요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표는 경계선이며 건물에서 꺾이는 부분에 해당한다. 경계선이면서 건물에 꺾이는 부분은 지표가 아니라 엣지였죠. 2번. 썬큰. 길찾기를 위한 방향성 제공. 길찾기를 위한 방향성 제공은 썬큰이 아니라 랜드마크, 지표였습니다. 3번. 결절점은 교차하는 통로의 접합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하 공간의 쾌적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이것은 구역이 아니라 썬큰입니다. 이 싱크, 가라앉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썬큰이 바로 지하 공간의 쾌적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 구성 요소다. 마지막 5번.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영역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엣지가 아니라 구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출문제 강의 5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